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월 28일입니다. 네. 사실 우리 모든 눈은 지난 사나흘 동안 네. 저쪽 베트남에 하노이에 가 있었죠. 네. 사실은 저는 한 사나흘 전부터 대한민국 언론들 김정은 담배를 갖다가 성냥으로 피느냐, 라이터로 또 피느냐, 라이터로 피느냐, 아니면 저 김여정이 재떨이를 들고 간 것이 DNA 갖다가 이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냐. 그 다음에 보면 덕하니 뭐 66시간 동안 갖고 온갖 전 로드쇼인 줄 알았어요. 로드무비였죠. 로드무비 아니었나요? 그 뭐 정신 나간 친구가 뭐 60시간 저도 지금 비행기 14시간 타고 가면 뉴욕 가면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체중 120kg 하는 친구가 그래 열차 타고 60시간을 가면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걸 무슨 뭐 창의적인 기획이다 무슨 헛소리 삑삑하고 탁현민이죠. 탁현민 뭐 창의적인 기획이다. 그래갖고 물론 뭐 전 세계의 눈을 갖다가 일시 사로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정확히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게 저도 뭐 우리 언론이 워낙 정보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로드무비를 찍은 거죠. 뭐 경호원들이 뭐 키가 180cm면 되고 그 무슨 하노이 그 무슨 북한 대사관 앞에서 맥도날드를 뭐 30개를 사갔느니 뭐니 로드무비 열심히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비핵화 협상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비핵화 협상이었죠. 비핵화. 이거 하노이 협상이 비핵화. 아니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 언론도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맞아. 한 사나흘 보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김정은 이 얘기만 홀랑 빠져 있었지 이게 비핵화 협상인지는 몰랐고. 근데 사실은 저희 황태순 TV에서 끊임없이 매일 한 건 두 건씩 이 문제를 갖다가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로 이제 미국 사이드에서 나온 이제 정보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우리 애청자님께도 설명드렸고 우리 언론은 얘기 없고. 근데 그 보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순간까지 정상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왜 만나요? 비건이 평양 갔다 3, 4일 전에 평양 갔다 오면서 좀 미국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한 게 우리의 많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 정말 뭐 대통령이 마지막에 해야 될 정도로 비핵화에 관해서도 문서로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고 그래서 비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너 지금 뭐 하냐?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비핵화 협상을 하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결국 이 하노이에서 그 성안된 서류도 없이 두 정상이 만났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전면 폐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핵화의 첫 발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제재 완화를 좀 해주면서 금강산 개성공단부터 좀 풀어나가고 종전선언을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케이크 만들 위에 위에 올리는 체리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해줘서 이제 트럼프도 뭐 미국 외교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끝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도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니까 저희가 사실 황태순 TV에서 그동안 계속 걱정했던 게 뭡니까? 사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한 39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 390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평수가 300만 평이 넘는 그 대단지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중에 그 상당수 건물들이 30년 40년 된 거라 고철 덩어리가 많아요. 그런 거 몇 개 슬그머니 그거 갖다 이제 몇 개 뭐 부수는 쇼를 좀 하고 폐기나 뭐 동결이나 쇼를 하고 이미 북한이 예전에 2006년인가 2009년 2008년이죠. 그 냉각탑 하면 무슨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면 자 앞으로 추가로 뭐 미사일과 핵 실험은 안 하겠다 정도 약속해 주면은 연락사무소 개설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전선언 해 주고 제재도 부분 제재 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금강산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저희가 모든 부담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걸 갖다 굉장히 걱정했어요. 이게 바로 드팍토 이런 사실상의 핵 보위국으로 북한이 가는 길이고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갖다 이구산다. 그런데 보니까 김정은이도 미국 시스템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탑다운 방식 자기식으로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만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미국. 그래도 구체적인 안건은 나왔던 게 이제 영변 핵시설의 부분 해체였던 것 같은데 미국은 그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참 부분- 그거 여쭤볼게요. 네. 그 아까 우리 특파원 하셨으니 잘 아시지 네, 네. 않습니까?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아까 트럼프가 그 폼페이오가 폼페이오가 모르겠는데 영변보다 큰 핵 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걸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또 트럼프 이 마지막 이제 끝나고 이제 왜 깨졌는지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서 예. 폼페이오가 하나 더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들 네. 농축 시설을 위한 비밀 기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렸더니 북한이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고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저 비핵화 이제 트럼프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깨지고 나서 지금 하고 네. 있는 그 예, 연설에서 CVID 네. 핵을 전면적으로 완전 폐기한다는 건데 그 출발점은 북한의 핵 리스트 보고인 겁니다. 자, 이게 사찰 검증에 10년, 20년도 더 걸릴 수 있는데 비핵화의 첫 발을 떼었다라고 미국이 그래도 신뢰해 줄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가 자,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얼마나 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뽑아놨고 핵무기는 얼마나 만들었고 미사일은 얼마나 있고 하는 핵 리스트를 내놓으면 당장 폐기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영변에 무슨 그 큰 거대한 시설에 어떤 방사학 실험실, 플루토늄 추출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만 폐기하더라도 믿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내놓고 하는 거는 생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예. 황태수 TV 짚었잖아요. 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는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이미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핵과 미사일 리스트를 내라는 것은 우리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관계에서 너희한테 이거 주면 언제든지 너희가 우리를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그렇죠. 타겟을 주는 것인데 우리 못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입장은 뻔히 알면서 여태까지 한마디로 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이 답을 못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김정은이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준비가 있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서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한 거죠. 그게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자 보세요. 북한은 아무리 지금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김정일 시대부터는 선군 정치입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핵, 미사일, 이 군시설인데 그 군시설을 갖다가 자 이것이 좌표, 그러니까 동경 몇 도, 북이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분에 어느 정도 규모의 뭐가 있습니다라고 내려면 군에 어떻게 보면 동의를 얻어야 돼요. 쉽겠습니까? 군의 동의 못 얻죠. 못 얻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중매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나의 비핵화 의지는 형님 저도 애 있는 아버지고 저 마누라 있는 남편인데 제가 우리 애들이 그 핵 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그래놨더라고. 아 김정은이 비핵화의 저 완성 시점을 아들이 죽을 무렵인 앞으로 한 60년 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미국도 사실은 그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미국도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자 북한이 그 트럼프가 계속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핵 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안 하면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 행복하고 김정은이가 그거 약속했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영변 핵시설 일부를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그럼 종전선언하고 자 평화 왔습니다. 자 미국 외교의 승리요. 미국 국민 여러분 북한 핵미사일은 절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네. 아침에 우리 김영광 실장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렇죠. 코원 청문회에서 지금 현재 여소야대 미국에서 이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러고 트럼프가 이게 성적표입니다 들고 오면 놔둘 것 같습니까? 워싱턴이? 그러니까 저는 그 회담장에 이제 불턴이라고 이제 미국 대통령 국방부 보좌관이 있는 거 보고서 그 미국 언론에서 그 추정해 왔던 스몰 딜 불턴은 공무원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핵 리스트 이것도 안 되고 리스트도 안 내놓고 영변 핵시설 거기 4만 명의 그 과학자들이 일하고 있는 다지를 전면 폐쇄하겠다. 그러면 문정인 씨 말대로 그건 대단한 결심인 거죠. 4만 명, 5만 명 어디 딴 데로 직업 소개도 해야 되고 그 시설을 정말 할아버지 세대에서 목숨을 걸고 건설한 그 연구 과학 기술을 전면 폐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개성공단 금강산 풀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지만 둘 다 안 한다고 김정은이가 나자빠지니까. 자 이제 저는 보면
김정은이 68시간이던가요? 온 시간이? 네. 하여튼 68시간을 거쳐서 갔다가 저 평양을 출발해서 쭉 해갖고 저 당동을 거쳐서 하노이까지 왔어. 로드 무비. 그야말로 참 버라이티 쇼를 벌였는데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김정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일 것이고요. 지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미국은 오케이. 미국도 지금 오케이는 아닐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저녁에 밥 먹으면서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실험은 아직 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협상이 파악이 되면 또 그 카드 흔들 수 있죠. 핵 실험하고 또 하면서 어제 밥 먹으면서 한 밥 얘기죠. 먹으면서 한 얘기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안 하는 동안은 그게 뭐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뭐 세계에 불안당은 많고 미국은 처치해야 될 놈들이 뭐 많잖아요. 아니, 베네수엘라 더 바빠요, 지금. 뭐 다 바쁜데 지금 파키스탄, 인도 전쟁도 하고 뭐 엉망인데 그렇다면 그거는 뭐 오케이.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속은 타겠지만은 이제 뭐 경협하자 뭐 하자 할 뭐 동력도 사라졌고 남북 경협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이 안 풀어줄 테니까 안 될 거고 지금 사실 속 타는 건 김정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가는 길이 천근만근일 겁니다. 자, 허리도 아프고. 그동안 북한 인민들한테 또 북한 군부한테 노동당 간부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조금만 되면 이제 미국 제재 풀고 남쪽에서 본격적으로 돈 들어온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최소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그 ATM 머신은 내가 2개는 싣고 온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1년에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현금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니까 오늘 좀 최근에 보면 우리 국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18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전년도 2017년에 비해서 87%가 감소했대요.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뭐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수출의 98%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 못해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둘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33%가 감소했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7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GDP가 마이너스 3.5% 감소했어요. 이게 고난의 행군의 끝마무리였던 1997년에 북한이 마이너스 6.5%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 2018년에 지금 우리 국제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5% 그 이하로 더 감소했을 즉 1997년 지금부터 한 22년 전 고난의 행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죽었다, 200만 명이 죽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경제가 열악한데 이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동안 거의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군부, 노동당 간부, 인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눈가리가 아웅했던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자 아무것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고 이렇게 가서 그야말로 리더십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그 진짜 김정은이의 다음 선택도 쉽지가 않겠어요. 그렇다고 또 지금 미사일 핵 도발한다고 뭐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 중국이 있는데 중국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은 뭐 니들 마음대로 해결해라. 아니면 뭐 일본 핵무장 시키고 하겠다고 하는 카드가 있으니까 지금 진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뭐 진짜 지옥 가는 느낌일 겁니다. 천근만근이겠죠. 그리고 아까 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 2019년을 갖다가 3일 절 뭐 100년이다, 100주년이다 하면서 신한반도 체제. 로 가면서 이제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뭐 탁현민이하고 그 청와대 연설비서관 무진장 바쁘겠네. 다 고쳐야 되겠네요. 탁현민은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행사기획 자문관? 고문인가 뭐라 갔죠? 고문 또 무슨 또 해야 될 텐데. 네. 문 대통령도 이거 가지고 기세 등등했고 오늘 뭐 하노이 선언을 네. TV를 통해서 뭐 지켜보겠다고 또 공식 멘트까지 냈는데 그러면 그냥 이거 맹물 마시고 찬물 냉수 마시고 계셨겠네요 지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청와대가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저와 김영광 씨가 가장 걱정했던 우리가 북한이 사실상 핵 무기 보유국이 된 가운데 우리를 쥐락펴락한 우리 노예 신세로 전락할 그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참 미국이 뭐 세계의 경찰로서 네. 자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 뭐 후진국의 아프리카 경찰들은 뭐 이렇게 뇌물 받아먹고 그러지만 미국
유럽의 경찰들은 그런 거 없는 거거든. 영화 보면 있던데요. 자, 어쨌든 그동안 저희 가슴도 천근만근 짓눌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키는 미국 그런 가운데 사실상 로드 무비를 갖다가 펴면서 그야말로 국민들 전 세계를 갖다 살짝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살짝 속이려 했던 김정은의 좌절. 아니지. 우리 그 로드무비 펼친 건 우리 한국의 관영 언론, 관변 언론이었지. 뭐 김정은이가 뭐 한국에 언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